안녕하세요.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정현주입니다. 자, 누구에게나 특별한 재능은 있다고 하지요. 하지만 바쁜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신의 재능에 대해서 혹은 자신의 적성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너의 장점은 이거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긴가민가하는 상황에서 또 여러 가지 조금만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은 자신의 재능이나 특별함에 대해서는 잊기 쉬운데요. 하지만 이런 사실 능력이라는 것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더욱더 빛을 발할 텐데 그것을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지난 봄 개편부터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기회와 희망을 보여주는 자신의 재능을 찾을 수 있는 적성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마련한 능력 개발을 위한 진로 진학 상담과 함께 하시면서 자신의 적성과 재능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진로 진학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시죠. 한국교육컨설턴트협의회 전문위원이신 조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훈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진로 상담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분입니다. 와이즈 멘토의 대표 조진표 선생님, 그리고 공교육 진로 진학 담당 대표 선생님이시죠. 월계고등학교의 최은경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저희 입시 상담뿐만 아니라 매주 목요일, 격주로 참 목요일마다 적성, 진로에 대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신청 방법 조훈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알려주시겠습니다. 네, 고등학교 3학년 닥쳐서 이렇게 진학 상담도 좋지만 사실 여러분들의 10년 후의 미래,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생방송 중에 여러분들 전화 상담할 수 있습니다. 02-3789-9595에서 9597번까지 전화 상담 주실 수 있고요.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언제든지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프리카TV를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방송 중에 바로 대화창에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 모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상담이긴 하지만은 여러 가지 성적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부담을 가시는 학생들 가끔 있으신데요. 방송으로 상담을 진행을 할 때 가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또 철저하게 보호가 된다는 점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진로 진학 상담 사전 접수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을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자세하게 분석한 내용을 생방송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 주신 분 만나 뵙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할게요. 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직업이 있는데 그 직업 중에서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저의 적성에 더 맞고 그 직업을 선택한 후에는 그 직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지 그런 점들이 궁금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직업, 적성 어떤 것들이 떠오르는가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직업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네. 처음에는 초등학교 교사랑 그 다음에는 라디오 PD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으로 진로 고민을 좀 확실하게 덜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조진표 선생님과 인사 나누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꿈이 지금 현재 라디오 PD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교사가 지금 현재 꿈으로 갖고 있다라는데 사실 두 직업의 성격이 굉장히 많이 다른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는 어떤 매력 때문에 지금 희망으로 삼고 있는 건가요? 초등학교 교사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좀 하고 싶어갖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있어갖고 네. 지금 최근까지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라디오 PD는 갑자기 뒤에 들어온 건가요? 어디 뭐 방송국 견학해 본 적 있죠? 아니, 방송국 견학 때문이 그거가 이유보다는 그 전에 라디오를 듣기 좀 중3? 중학교 때 정도. 네, 중학교 때 정도 라디오를 듣기 시작했는데 네. 그때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되게 흥미가 생기고 계속해서 그쪽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하고 싶게 되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말을 너무 잘하네. 네, 그렇죠. 네. 자, 그럼 월계고등학교 진학 담당 선생님이신 최은경 선생님도 지금 함께 자리하고 계시는데요. 인사 나누실까요? 네, 반갑고요. 지금 이제 학생이 말한 것처럼
사실 저도 라디오 프로그램을 이렇게 듣다 보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많다라고 네네네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그 지금 지금 이제 직업에 관한 이제 관심과 그다음에 직업 선택을 좀 어느 정도 하셨는데 그 다음 단계는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안내를 해드리면 네. 이제 직업을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관심 갖는 그 직업이 선택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그 직업을 준비하는 그런 학과가 어떤 것인지를 검색하셔야 돼요. 네. 그다음에 그 학과가 또 물론 이제 지금 2학년이니까 계열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네네. 문과인데 그 학과가 또 개설되어 있는 대학을 또 검색하셔야 되겠죠. 네네네. 그런 다음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아. 그 학습 목표를 정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학습 동기를 좀 적절하게 목표도 적절하게 세우고 따라서 학습 동기도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그냥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막연한 네.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자기가 희망하는 대학이 생기면 그 대학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성적 관리를 하게 되는 그런 네네. 단계를 거치시게 되면 됩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일단 우리 학생이 이제 초등학교 교사가 맞는지 또 네. 라디오 PD가 PD가 맞는지 말했지. 또 예. 다른 직업이 또 있는지 한번 객관적으로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사전에 이제 자료들을 이제 받아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진표 선생님 분석 자료 좀 보여주시죠. 네, 우리 학생에 대한 기초 분석 자료를 그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학생은 성격적인 특징을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노력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있고요. 단점은 이제 말이 많고 계획적이지 못하다고 했는데 저건 단점이라고 좀 볼 수는 없고요. 말을 네. 잘하고 잘하는 거죠. 예. 보통 말을 잘하면 주변 사람들이 말이 많다라고 좀 그럴 수도 판단할 수 있는 있어요. 경우가 예. 있습니다. 계획적이지 못한 건 좀 단점일 수가 아. 있는데 저거는 좀 훈련으로 좀 커버할 수 있는 거고요. 내신이 2등급 대, 모의고사는 4등급 대, 그래서 모의고사에 비해서는 내신이 잘 나오고 희망진로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라디오 PD, 초등학교 교사, 그리고 선호 과목으로는 영어, 수학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좀 더 그러면 깊이 그 네. 과목별 선호도를 한번 네. 살펴보시겠습니다. 과목별 선호도를 보면 우리 학생이 지금 영어, 수학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은 그렇네요. 그런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죠. 영어가 탁월하게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수학이 그 다음인데 문과란 말이죠. 그런데도 수학에 대해서 좋아하는 것을 봐서 일단 학습에 대한 의지와 욕심은 굉장히 강한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떤 계열을 공부하면 재미있게 될지 네. 단과대별 상대적 선호도를 살펴보면요. 재밌게도 예술 계열에 대한 선호도가 역시 높습니다. 그러니까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네. 학생들이 저 예술 계열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것은 그걸 꼭 전공하고 싶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네. 뭔가 인생이나 어떤 대학 공부가 좀 너무 도서관이나 이런 데 네. 위주가 아니고 활동적이면서 좀 재미있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그런 특징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우리 학생 지금 잘 들으셨죠? 네. 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어나 수학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고 예술 네. 계열의 어떤 선호를 좀 갖고 있나 봐요? 네, 예술 계열이 있는 줄 몰랐는데 네. 그렇게 나왔네요. 아, 그렇군요. 네.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에게 맞는 직업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계열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하나 더 해봤는데요. 네네. 산업 선호도 분석이라는 네네. 것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산업 선호도 분석을 해본 결과 우리 학생이 보면 전반적으로 교육 쪽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그런 네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본인도 초등학교 선생님? 네네네. 네네네. 말도 근데 또 성향적으로 봐서 말도 잘하고 예. 뭐 남의 그러니까 지식을 남에게 네. 잘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강하고 또 공공적인 걸 좋아하는 걸로 봐서 사회적 가치를 또 굉장히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선호하는 분야로 봐서는 교육 쪽, 공공 쪽 하면은 네네. 초등학교 교사가 좀 더 맞지 않느냐 네. 이렇게 지금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네. 일단 우리 학생이 뭐 산업별 선호도 보니까 확실히 이제 그 교육 쪽에 대한 선호도가 좀 있는데 그렇다면 정확히 좀 직업에 대한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그 산업선호도 분석의 결과 또 앞에 여러 가지 네네. 기초적인 분석 결과를 봐서 네네. 우리 학생한테 저희가 추천하고 싶은 직업은 다음에 세 가지가 되는데요. 네. 첫 번째가 기자를 저희가 기자요? 추천하고 네. 싶습니다. 아. 기자를 추천하는 이유는 학생이 지금
그 언어에 대한 관심이 또 굉장히 높은 네네, 편이고요. 그렇죠. 또 네. 성향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데 기자라는 분들은 기자 정신이라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네. 어디 가서도 주눅 네. 들지 않고 당당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네. 있고 또 주변에 대한 관심이 이 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미리 본 학생부에 대한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국제 정세라든가 아니면 일반적인 사회 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네. 언어적인 능력과 그런 정신, 성격적인 게 더하면 우리 아주 기자로서 맹활약하면 아주 멋있는 네. 그런 친구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학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이 굉장히 좀 아까운 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네요. 예. 그것이 그래서 이제 통계조사가라는 직업을 두 번째로 저희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네네. 통계조사가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선거철이 되건 뭐가 되면 보면 여론조사 네.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서치 기관에서 여론조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계조사가라고 하는데 네. 굉장히 또 잘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요 학생이 또 저는 개인적으로 세 번째 직업이 좀 더 끌리는데요. 네네. 좀 욕심을 낸다면 통번역사가 아. 굉장히 잘 맞지 네네. 않을까 싶습니다. 다양한 사회에 대한 관심 또 반복적인 것보다는 또 전문적인 네네. 것들을 해보고 싶고 아. 그러면서도 좀 안정적인 예, 성향을 예. 좀 좋아하기 때문에 이 통번역사가 좀 네네. 잘 어울리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언어적인 능력이 좀 뛰어나기 때문에 통번역사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지금 기자, 통계조사가, 통번역사를 추천해 주셨거든요. 직업적으로. 이 중에서 하고 싶은 직업을 좀 꼽는다면 어떤 직업이 또 있을까요? 이 중에서는 그래도 음. 기자가 약간 방송 아. 계열이어서 기자가 좀 더 기자가 라디오 네. PD와 약간 좀 일맥상통하니까요. 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고민을 더 줄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글쎄요. 예. 그렇죠. 그 좋은 거죠, 사실. 네, 네. 자, 최근에 뭐 기자, 통계조사, 그다음에 통번역사를 이제 추천했는데 일단 진로에 대한 전체적인 좀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학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면 우리 학생이 현재 이런 이제 직업을 갖는다면 그 전공 선택, 대학에서 그렇죠. 전공 선택을 어느 네. 쪽으로 좀 해야 되는지 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 순서대로가 이제 중요한데 네. 역시 뭐 기자, 우리 학생이 이제 라디오 PD나 이런 걸 생각하고 있기 네, 때문에 그렇죠. 또 그것도 이제 고려해 볼 네네. 수 있을 겸해서 1순위로는 저희가 신문방송학과를 신문방송학과요? 추천을 네. 하고요. 2순위로는 우리 그 사회조사 방법론을 가장 많이 네네. 공부를 하는 사회학과를 네. 저희가 네. 좀 추천하면 이쪽에서는 수학적인 능력이 아마 큰 도움이 될 그렇죠. 거라고 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번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영어에 대한 선호가 네네, 굉장히 그렇죠. 높은데 영어 관련 학과, 영어교육과, 영어학과, 뭐 영문과 이런 과들을 네네. 좀 3순위로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진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대체적으로 나눠봤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진로와 더불어서 진학을 좀 고민을 네네.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최은경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네, 이 학생이 내신 2등급이고 네. 네네. 수능은 4등급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내신과 수능이 같이 2등급이면 좋은데 네네. 지금 2등급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2등급 차이를 극복하셔 하는 일이 이제 앞으로 숙제가 될 것 같아요. 네. 과제가 될 것 같고 네. 제가 지금 이제 학생이 내신 2등급에 비해서 수능이 4등급이 나온다면 네네. 살짝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지금 다니고 계시는 그 고등학교가 내신 관리가 좀 잘 되는 네네. 학교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신에 안주하시면 안 되고 아하. 내신은 기본으로 하시고 네. 그다음에 내신을 좀 심화학습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수능까지 끌어올리시면 훨씬 더 본인이 희망하는 또 가고 싶어하는 대학을 목표로 삼아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네. 선생님, 근데 아직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거든요. 이 네. 학생이 좀 학교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아까 조준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네네. 직업에 좀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활동들을 좀 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내신만 좋았을 경우에는 네네. 이제 학생부 100 전형으로 가기에는 네. 수능 최저를 좋은 대학은 이제 상위권 대학은 걸어놓을 수가 있어요. 네네, 그렇죠. 근데 지금 수능 최저를 못 맞춘다면 이 학생은 이제 비교과 활동을 열심히 해서 입학사정관 전형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학생이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내신을 이제 문과이기 때문에 국영수 4를 꾸준히 관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심화학습하셔서 수능까지 올리면 더 좋은데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수능 최저가 없는 네네. 그리고 1단계에서 학생부가 좀 많이
반영되는 네. 그리고 2단계에서는 서류와 면접이 반영되는 그런 그 교과형 입학사정관 전형을 염두에 두시고요. 네. 네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그 학과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전공 적합성에 대한 이제 그 문제가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는 너무 많은 활동을 하려고 하시지는 마시고 사실 학업도 하면서 비교과 활동을 많이 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다니시고 있는 그런 학교에서 하는 행사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 2학년이 이제 주로 활동하는 그런 행사가 있다면 그것에서 자기가 본인이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참여하시고 그 다양하게 그 이야기 스토리를 만들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자, 교과형을 좀 우선적으로 네, 네, 살펴봐라라는 맞습니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선생님 대학이나 전형을 좀 추천해 주면 어떨까요? 쉽진 않겠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의 경우 이제 내신이 좋잖아요. 네, 네, 이제 그렇죠. 꾸준히 잘 관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학생으로 보입니다. 네, 네. 성실한 학생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조금 그 심학습으로 좀 가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중경 외시 요 정도 중위권 라인에 그 대학에 그 입학사정관 전형이 있어요. 네, 이제 네. 예를 들면 이제 중앙대 이제 이 학생이 그 상담을 신청을 할 때 이제 중앙대 다빈치 전형에 네. 대한 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이제 화면을 보면 이제 네. 중앙대 다빈치 이제 전형에 대한 그 전형 방법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올해는 이제 균형형하고 재능형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재능은 아무래도 재능이 좀 더 특기가 좀 뛰어난 학생들을 뽑을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이 학생의 경우는 그 어떤 특기가 특별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균형형으로 지원을 이제 올해 당장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네. 이제 예를 2014학년이죠? 들어서 예. 그래서 1단계에서 서류 100, 1단계에서는 이제 여기서는 다빈치는 사실 서류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보다는 그 중경 예시 라인에서 학생부 100을 1단계에서 하는 그런 전형을 택하시면 좋겠고 수능 최저 등급은 없죠. 네. 그렇다면 이제 자기소개서나 이제 그다음에 추천서를 그 준비를 미리부터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다 보면 네. 네.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이제 항목들이 나와요. 공통 항목이 나오는데 그 질문을 보게 되면 자기가 어떤 활동에 그 초점을 맞춰서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은지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성장 배경이라든지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교과 학습을 학업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키는 그런 경험 사례가 있는지 네. 그리고 역경을 극복했던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다음에 리더십을 경험한 네. 그런 보여줬던 그런 그 사례를 쓰라고 하는 것이 나오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활동을 하시면서 자기가 그런 초점을 맞춰서 활동하시는 게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중앙대 다빈치형 인재 전형을 소개를 하시면서 최저 학력 기준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보통 한 3등급 정도는 맞춰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선생님 어떠세요? 네, 2개 3등급이나 네. 2개 2등급 지금 이제 현재 네네. 4등급이라서 4등급 그러는데 되니까, 예. 2개 3등급이나 2개 2등급을 목표로 하시면 훨씬 더 네네. 합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은 많고요. 네. 모집 인원은 적고요. 네. 따라서 학생들이 수능 최저 등급이 없는 전형에 많이 몰리겠죠.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네. 그만큼 경쟁률이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학생의 지금 준비 과정, 내신 성적은 좋지만 모의고사가 조금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네.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도 성적까지 좀 끝까지 좀 준비하는 전략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네네, 그 이 학생한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 네. 그 초등 교대가 네.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많이 이제 학생들이 뽑기 그렇죠. 시작했어요. 네, 예, 예. 이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맥락에서 있는데 지금 이제 학교 폭력 그게 이제 많이 이루어지다 네, 그렇죠. 보니까 네, 네. 그 인성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네. 저학년 초등학교부터 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들부터 네. 점수로 뽑는 것이 아니라 네. 인성이 그다음에 교직관이 투철하고 네. 교직 적성에 맞는 분들을 뽑기 위해서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뽑는다면 네. 서울교대가 이제 뭐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100% 뽑는다 그러면 네네. 이 학생한테는 딱 적합한 전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잘 들으셨죠? 네. 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게 적합한 직업부터 그리고 대학 전형까지 살펴봐 주셨는데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쭤보세요. 잘 해주셔서 다 된 것 같아요. 근데 수능 네. 4등급 때는 지금 원하는 대학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거 인식을 하셨죠? 네. 우리 몇 등급까지 올려볼까요, 올해? 저요? 네. 2등급? 2등급? 어이, 좋습니다. 예. 자, 우리 이제 조진표 선생님인데 우리 학생이 이제 기자라든가 이제 통계조사가 네. 통본 역사에 대한 좀 추천을 해주셨는데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네. 혹시 우리 학생이 조금 염두에 두고 좀 활동할 만한
내용이라든가 진로에 대한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은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하는 것 쪽에 좀 초점을 맞추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면 PD와 기자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 PD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래도 새로운 것들을 또 만들어야 되고 도전해야 되고 뭐 이런 면이 강한 반면에 기자분들은 뭐 지역이나 이런 모험 정신은 필요하지만 어떤 사실에 관한 것들을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능력들이 또 뛰어나신데 우리 학생은 지금 그쪽 면이 굉장히 강하고 사회적인 어떤 가치, 그다음에 지위 이런 것도 같이 원하기 때문에 딱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은 지금 이제 관건은 꿈은 이제 최대한 크게 가지시고 지금 도달하기 위해서 관련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성적을 좀 올리려고 노력을 하면 지금 기본적인 인성이나 품성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완벽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조은 선생님께서 우리 조진표 선생님과 최현경 선생님께서 상담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학생의 진로, 진학에 대한 꿈의 지도를 좀 그려봐 주시죠. 네. 자, 지적 호기심이 많고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학생입니다. 학생에게 적합한 직업으로는 기자, 통계조사가 그리고 통번역가인데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현재 이 세 가지 직업에 대한 염두를 두고 만약 준비한다면 꿈의 지도를 어떻게 그려보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고2 김혜경 학생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선 먼저 대학 입학을 위해 내신을 철저히 관리하고 비교과와 독서 활동을 철저히 준비하세요. 고3 때는 적극적으로 내신 반영이 높은 수시 전형을 지원하는 것이 좋고요. 추천학과는 신문방송학과, 사회학과, 영어 관련 학과입니다. 언론사 시험을 통해 기자직에 도전해도 좋고요. 수리적 능력도 높은 만큼 관련 대학원을 통해 통계조사가가 되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리고 통번역 대학원을 통해 통번역사도 적합한 진로로 보입니다. 네, 우리 학생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오늘 꿈의 지도까지 함께 그려봤는데요. 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은 감이 잡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습니까? 네, 도움을 많이 주셔서 네. 좀씩 잡히는 것 같아요. 아이, 좋습니다. 이제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그 동기가 확실하게 좀 부여가 됐어요?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상담해 주신 내용은 또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 자신의 꿈을 향해서 좀 한 발짝 한 발짝 열심히 다가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밝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에 대한 진로 상담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신의 진로와 직업을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마련한 코너인데요. 진로 직업 탐구 생활, 오늘은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형 직업이죠. 물류관리사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무역으로 성장의 기초를 다지며 규모 면에서 세계 상위권으로 도약한 우리나라. 보이지 않는 신의 한 수로 무역 경제 흐름을 디자인하는 사람들. 물류관리사에 대한 집중 탐구, 지금 시작합니다. 제품의 성능과 품질로 우위를 가리는 것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 이제는 속도와 안전성으로 평가받는 시대. 최단 기간, 최상의 상품 전달로 경쟁력을 높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최고의 유망 직업으로 선택된 물류관리사인데요. 물류관리사란 물류 프로세스상 발생하는 낭비의 요소를 제거하여 시간과 공간의 효용을 극대화하여 물류 가치를 창출하는 전문 직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4주차 주간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의 조달에서 물품의 생산, 보관, 포장,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물품이 이동하는 전 영역을 관리하는 물류관리사. 그만큼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요하는데요. 과거에는 물류를 전문적으로 지식을 체득할 수 있는 학과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산업공학과 출신들이나 경영학부 출신들이 그 물류기업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최근에는 물류를 전문적으로 강의하는 학과나 학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인하대학교의 아태물류학부, 한국해양대학교의 물류시스템 학과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대학과 과들에서 배우는 물류 전문 지식들이 향후에 물류관리사로서 물류 직군에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국토해양부 주관 매년 1회 실시되는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해외 업무에 관심이 많다면 외국어 구사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Korea and New Zealand. 물류관리사는 국내 고객뿐 아니라 해외 전반적인 업무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어 공부를 미리 해두시면 좋습니다. 물류관리사는 편의에 따라 물류 운영직군과 물류 영업직군으로 나눠지는데요. 물류 운영직은 물류 운영하에 발생하는 전반적인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맞게 현장을 컨트롤하는 일을 합니다. 물류 영업직은 고객사가 처해 있는 물류 환경을 파악하고 그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일을 하는데요. 직업 특성상 현장 업무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향후에 물류관리사로서 할 수 있는 업무의 영역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은 이 가운데서도 물류관리사로서 현장을 직접 관리하는 모습입니다. 물류관리사가 하는 각양각색의 일들이 모두 다르지만 그 업무 목표는 고객사에게 최상의 물류 업무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일맥상통합니다. 각 기업의 입장에서 물류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대신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만큼 현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만들어 추진시킬 수 있는 창의성과 추진력이 요구됩니다. 이 창고의 지금 현재 온도는 2도에서 8도인데요.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한 창고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물류 전문가는 물류 전문업체, 유통업체 등의 물류부서, 물류 관련 연구소나 물류 컨설팅 업체, 물류 정보업체 등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다양하기 때문에 취업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다는 것도 큰 매력이겠죠. 최근 기업의 제조 경쟁력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기업 경영에 있어서 물류 분야의 경쟁력 확보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물류 전문가의 미래는 상당히 밝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생산된 제품이 고객에게 전달되는 전 과정을 그려내는 디자이너. 물류관리사의 진로직업 탐구생활이었습니다. 물류관리사 탐구생활 보고서. 물류관리사를 꿈꾸는 학생은 대학에서 물류정보, 국제물류유통, 항만 물류 등을 전공하고 외국어, 물류관료 법규, 보관 및 하역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생생한 교육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에듀앤 이슈 조훈입니다. 이번 주 교육계를 가장 뜨겁게 다가온 이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듀앤 이슈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부터 주 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됐죠. 자, 가족과 함께 여가 선용이라는 취지로 시행됐지만 오히려 불법 사교육을 부추긴 꼴이 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3달 동안 주말을 이용한 불법 기수경 학원과 교습시간 위반 등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실시했는데요. 16개 시도에서 1,601곳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자, 시도별로는 서울이 38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대구, 충남, 인천 순이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학원들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불법 학원의 기승, 비단 학원만을 탓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 5일제 수업제, 당초 취지에 맞게 정부와 학교 그리고 가정에서의 노력도 필요하겠죠. 자, 계속해서 에듀앤 이슈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바로 어제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해 치러진 2012학년도 수능 성적을 분석해서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 간 성적 차이는 조금씩 줄고 있는데 특목고등 사립고등학교와 국공립고등학교의 차이가 오히려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사립학교의 성적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시도별로는 제주도가 2년 연속 전국에서 표준 점수가 가장 높았고 반면 인천은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은 이번 결과를 올해 수능 출제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 수험생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에듀앤 이슈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선행학습형 사교육을 근절하기 위해서 중고등학교의 수학 교과 시험 문제를 일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초 시작되는 기말고사 기간을 맞이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1, 2학년 수학 기말고사 문제를 대상으로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 등의 출제 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위반 사례가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경고하고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학교 교육 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또 선행학습형 사교육을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에듀앤 이슈 마지막 소식입니다. 청소년 흡연이 해마다 늘어나지만 교사나 학부모의 힘만으로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자, 그래서 금연 활동을 펼칠 또래 상담가가 양성이 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오는 20일까지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한 2012 또래 상담과 양성 캠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2박 3일로 진행되는 이번 캠프에서는 청소년 흡연의 폐해와 문제점을 배우고 자율적 금연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또래 상담 방법 등을 익히게 됩니다. 캠프를 마친 청소년들은 수료증을 받고 소속 교육청에서 또래 상담가로 활동을 할 예정인데요. 자, 앞으로의 활동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에덴 이슈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생생한 교육 현장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은이었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특별한 해결책 2013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국내 최고의 공교육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각 대학의 수시 지원 방법과 전형별 공략법. 6월 7일 치러지는 평가원 모의고사 난이도와 출제 경향. 2013학년도 대학 입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수험생들의 입시 길잡이가 되어줄 2013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6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 노원 구민회관에서 펼쳐집니다. TBS와 한국경제신문, 한국교육컨설턴트 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2013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본 입시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네,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진로 진학 상담을 전해드리고 있는 날인데요. 오늘 두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할게요. 고등학교 3학년 심리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아, 심리학에 관심을 갖고 있군요. 네. 네. 자, 오늘 조진표 선생님과 최은경 선생님 나오셨는데요. 먼저 조진표 선생님과 인사 나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심리학과를 목표로 한 이유는 있나요? 특별히? 뭐가 마음에 들어요? 그쪽이? 제가 평소 인간 심리에 관심이 많고요. 네. 대학을 통해서 보다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 싶고, 또 나아가서 이 지식을 토대로 사람들을 좀 치료하고 싶어서요. 네. 오늘은 근데 말 잘하는 친구들만 그러게요. 수업하고 네. 네. 자, 인간 심리에 대해서는 왜 관심을 갖게 됐어요? 제가 사람이랑 같이 있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대화를 나누면 막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근데 네. 고3이라 또 진학에 대한 고민도 없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최은경 선생님과 또 인사 나누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 학생의 그 학교생활 기록부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네. 동아리 활동은 애니메이션 반을 하고요. 네. 또 동아리 반장도 했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미술 과목도 좀 잘하는 걸로 나와 있고 네. 독서 활동 기록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이 학생이 좀 그 입학사정관 전형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렇군요. 미술과 관련해서도 좀 활동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원래 그림에 대한 관심도 많았나 봐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학생의 고민을 네. 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조진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전해준 자료를 좀 분석을 하셨죠. 네, 내용 네. 결과 좀 말씀해 주시죠. 기초적인 학생 분석 자료를 화면을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학생은 지금 얘기 잠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목소리에서 묻어나오는 배려, 그다음에 네. 꼼꼼하고 호기심 많음, 이걸 장점으로 꼽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할 일 미루고 소심하고 겁 많다, 이걸 이제 단점으로 꼽고 있는데, 아마 네. 남을 좀 배려하고 사람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좀 상처를 잘 받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화내놓고 자기가 미안해하는 이런 맞아요. 사람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좀 자기는 단점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요. 좋은 것 같고. 다만 좀 아쉬운 건 이제 성적이 지금 3학년인데 네. 아쉽다는 거죠. 내신 5등급, 모의고사 약 5등급. 네. 그다음에 심리 쪽, 사람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좋고, 그다음에 미술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디자인 관련된 것을 좋아하고요. 선호 과목 미술 일본어도 네. 좀 강점이 있고요. 또 다른 과목에 비해서 성적도 좋고, 네. 그다음에 비선호 과목으로는 수학, 지리, 이런 네. 과목들을 좀 싫어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진학을 고려했을 때 단과대별로는 어떤 걸 좋아하던가요? 그리고 단과대별 이제 선호도를 또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미술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고 인문대학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게 네. 나왔는데요. 근데 여기 그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일관성 지수가 0.34로 좀 낮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고3이긴 하지만 아직 진로에 대해서 이제 전혀 갈피를 아직은 못 잡고 있는 네.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 계열에 대한 선호가 높고 인문대학에 대한 선호가 네네. 높은데 이 정도의 그 일관성을 보인다면 네네. 그냥 좀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저것도 괜찮은 것 같고 내가 네네. 또 자신감은 지금 좀 네네네. 부족해서 뭘 잘해야 될지 모르겠고 네네네. 뭐 이런 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계열별로 또 네. 분석을 한번 해봤거든요. 예. 각 과대별 상대적 선호도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네네. 화면을 보시면 우리 학생이 어떤 공부를 했을 때 네. 그 잘 할 수 있는지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게 네. 좀 전에 네, 봤던 네. 그런 화면이 인문대학과 예술 네네네. 계열. 그래서 예. 저거를 기반으로 저희가 좀 설계를 해보려고 네.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학생이 뭐 생각했던 그 미술 관련 부분 그리고 이제 심리학에 대한 부분 다 이제 그 전체적으로 좀 묻어나 있는데 사실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그 우리 학생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상담 좀 시작을 해볼까요? 네. 그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일본어 성적이 좀 다른 성적에 비해서 좋게 나왔는데 일본어를 뭐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 일본어요? 네. 일본어는 그냥 그러니까 제가 애니 관련 쪽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 드라마나 영화를 듣다 보니까 귀가 뚫리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딱히 그렇게 공부를 안 해도 성적이 꽤 나오길래 오. 그러면 그래서, 역시 네. 이제 예술 쪽 그 애니 쪽을 관심을 갖다 보니 네. 자연적으로 그런 능력을 획득한 네, 네.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의 그러면 직업적으로 어느 분야를 가면 네, 좋은지 그 직업 산업 선호도 분석을 한번 네, 네. 또 네.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교육 쪽의 어떤 그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상당히 제조, 높은데요. 네, 제조 쪽도 네.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뭐 약간의 뭐 그 손재주가 있는 것도 네, 좀 네.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남을 지식을 전달하는 거 좋아하고 사람 네. 다루는 거 좋아하고 사람과 만나는 거 좋아하면서 뭔가 생산을 해내는 이런 쪽의 어떤 일들을 좋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앞서 선생님께서 일관성에 있어서는 약간의 지적을 하긴 하셨지만 지금 직업과 산업 선호도를 보니까 교육 그리고 손재주가 있는 제조 쪽에 좀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어떻게 네. 교육 쪽도 평소에 좀 생각을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또 가르치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지식 같은 걸 이제 남한테 가르쳐주면 남이 또 그 지식을 알잖아요. 네네. 그럼 또 거기에 희열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네네. 좋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자, 일단 우리 학생이 이제 그 분석을 보면 이제 교육이라든가 제조 분야 이쪽에 이제 관심이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제 직업에 대한 한번 탐구를 좀 해볼 텐데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예. 부분과 잘하는 부분 확실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학생들의 아직까지도 이거 정확하게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우리 학생 기준으로 봤을 때 좀 추천할 수 있는 어떤 직업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 학생한테 그래서 저희가 좀 3학년이기 때문에 네. 좀 종합적으로 좀 깊게 좀 살펴를 네네. 봤는데요. 네. 그리고 3학년이기 때문에 좀 현실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교육 상담에 대한 선호와 예체능계 선호가 높은 점을 살리도록 좀 고려를 네네. 해봤고요. 네. 그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초등학교 교사는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네네. 우리 지금 당장 지원하기엔 성적이 좀 교대로 부족한 가기에는 예, 그런 모습이 성적이, 예.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학자형 전문직형은 안정지향적인 성향이므로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공공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야를 네네. 살려봤고요. 또 글쓰기 디자인 관심을 또 살릴 수 있는 분야가 뭘까 네. 보다가 저희가 일단 1순위로는 유치원 교사를 저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네. 네, 그걸 공립 유치원 예, 예. 교사죠. 임용고시를 봐서 예. 할 수 있는 그것을 1순위로 저희가 생각을 해봤고요. 네. 또 창작 능력과 어문 계열에 대한 선호와 능력이 많으므로 있죠. 네. 우리 학생한테는 또 출판물 기획자, 그 중에서도 아동 교육 서적이라든가 네네. 일본 아동 서적 이런 거 출판 관련된 네네. 일을 하면서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쪽의 일을 하면 네. 너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해서 2순위로 그걸 생각을 해봤고요. 예. 네. 또 우리 학생이 미술, 디자인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나 네네. 현재 뭐 실기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대학 이후에 사설교육기관을 통해서 네네. 이제 디자인적인 걸 배우게 되면 네. 우리
또 글쓰기와 디자인을 엮으면 세 번째로는 편집 디자이너 네. 이것을 저희가 추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동 서적이나 잡지 네. 이런 것들에 자기 디자인 능력을 네.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래서 이 세 가지 직업을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제가 언니 입장에서 그냥 바라봤을 때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직업이 우리 학생한테 딱인 것 같은데 우리 학생은 어떠세요? 네, 저 지금 유치원 교사 나와서 되게 놀랬거든요. 아 네. 마음속에 좀 갖고 있었어요? 네. 아 좋습니다. 자, 유치원 예. 교사, 네, 출판물 기획자, 그리고 이제 편집 디자이너. 잘 맞을 것 맞아요. 같아요. 괜찮을 예.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일단 지금 고3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진학에 대해서 이제 일단 본격적인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진학에 대한 부분에서의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과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자, 과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 이제 유치원 교사가 되려면 유치원 교사 정교사 자격증이 그렇죠. 있고 네. 그다음에 또 공립에서 일하려면 임용 시험을 봐야 네. 되는 그렇죠. 그런 단계가 예, 있기 예. 때문에 일단 관련 학과로는 1순위로 유아교육학과 그렇죠.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뭐 4년제도 있지만 전문대학에도 그렇죠. 있는 거고 예. 네. 전문대학도 똑같이 정교사 자격증이 나오는 그렇죠. 거니까 네네네. 괜찮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애니를 좋아해서 일본어를 잘하게 됐다는 네네. 것은 근데 사실 그렇게 잘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약간 능력이 좀 있는 것 과학적인 같아요. 능력이 네네. 있어요. 그래서 예. 두 번째로 일본어 관련된 일본어 학과를 관련 학과. 추천을 네.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신문방송이나 그건 좀 점수가 높은 대학에 많이 있으니까 뭐 좀 출판 관련된 뭐 네네. 학과 상관없이 미디어 관련된 그렇죠. 학과를 네. 3순위로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최은경 선생님께서 조진표 선생님께서 잡아주신 방향을 토대로 해서 우리 학생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대학, 어떤 전형을 좀 추천하실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이제 그 예체능 계열을 이제 지원하는 그런 학생 유형을 보게 되면 네. 원래 학생의 적성은 예체능인데 부모님이 이제 반대를 하셔서 네. 그래서 이제 그 예체능인지 아닌지 이제 다르게 이제 좀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네네. 또 그 성적이 안 나왔을 때 예체능으로 돌리는 학생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아니면 이제 예체능인데 부모님도 다 서포트를 하고 이제 네. 그런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 학생도 어디에 해당하는지 네네. 그런 것이 그런 것 좀 이제 약간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학생들의 유형을 보면 상상력이나 창의력이 뛰어나잖아요. 네. 네. 그런데 학교에서 그 교육 과정에서는 이 상상력이나 창의력을 평가하는 그런 그거 시스템이 없죠. 갖춰져 네.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안타깝게도 다중지능에 대한 이 아, 예체능 맞아요. 지능을 예, 예. 평가하지 못해서 참 좀 아쉬운 네. 그런 면이 좀 있고요. 그 첫 번째 학생은 학생부가 좋았기 때문에 같은 네. 입학사정관 전형이라도 1단계에서 학생부 100으로 보는 교과형 입학사정관 네. 전형을 추천했다면 네. 이 학생의 경우는 내신도 5등급이고 모의고사도 5등급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나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예체능 관련한 그런 그 활동도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의 경우는 입학사정관 전형이지만 1단계에서 서류 100으로 하고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보는 네. 그런 그 전형을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그 서울여대 네. 발원 플러스 인재 전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가 자기 추천 전형이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1단계 서류 100이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이고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학생이 이제 디자인 관련을 좀 잘한다고 해서 제가 이제 아예 그러니까 인문 계열은 오히려 더 경쟁률이 셀 수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자연 계열로 교차 지원해서 그 멀티미디어나 컨텐츠 디자인 학과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가. 네. 예. 컴퓨터를 사용해서 네. 할 수 있는 거니까 아이디어를 내서 근데 모집 인원이 입학사정관 전형은 많지 않습니다. 네. 6명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 그 면접은 좀 신칭 면접이니까 네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자기가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 네네. 또 다른 대학을 네. 이제 보면은 동덕여대가 있습니다. 네. 네, 동덕여대 이제 미래창의 디자인 리더 전형인데요. 이게 작년까지는 수능 최저 등급이 있었어요. 아, 네. 2개, 3등급인가 있었는데 네. 올해 없습니다. 아. 근데 이 학생의 경우는 정말 좋죠. 네. 그리고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면접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자기소개서 잘 작성하고 그러면 이제 패션 디자인이나 실내 디자인이나 시각 디자인, 뭐 미디어 디자인에 이제 모집 인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지원을 한번 고려하시면 어떤가. 그리고 이거 비실기 전형이에요. 네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고에 그 인문계 다니는 인문대 학생들이 다니는.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제가 또 알아본 게 경기대학교 네. 그 수원에 있는 디자인 비즈
홈페이지 입학사정관 전형입니다. 예. 여기도 시각정보디자인, 산업디자인학과, 뭐 장신구나 금속디자인학과가 있는데 네. 여기에는 이제 1단계 학생부 50이 50 들어가요. 네. 그리고 서류가 50 들어가고 2단계 심층 면접이고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차피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하게 되면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는데 네. 그렇게 힘들게 써서 하나만 지원하기는 조금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3군데 정도는 지원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두루뭉술하게 그냥 심리학과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오늘 선생님께서 제시해 주신 방향과 그리고 학과에 대해서 좀 충실하게 고민을 하고 지원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느끼세요? 네, 되게 아무런 지식이 없었는데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되게 놀라웠어요. 아, 좋습니다. 사실은 5등급이어서 학교에서 약간 좀 주눅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신의 장점을 이렇게 발견하니까 좋지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실기가 없는 디자인학과나 멀티미디어 학과 등도 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 지금 남은 기간이 사실은 길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예, 이제 여름 방학 때 지금 자기가 이제 지원을 고려하는 그런 대학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자기소개서 양식 다운받으셔서 네네. 이제 열심히 이제 방학 동안에 공부 짬짬이 이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고 첨삭하는 과정을 거치시면 자연스럽게 면접 준비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면접에 대한 대비도 친구랑 같이 한번 물어보고 네네. 대화를 나누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고 네. 내신 관리는 이제 꾸준히 하셔야 네네. 됩니다. 네. 일단 우리 학생이 지금 추천하는 걸 보면은, 서류형 입학사정관 네네. 전형을 준비해야 되는데, 문제 이제 기말고사까지 마지막 마무리 잘 하고, 그렇죠. 지금 이제 바로 이제 자기소개서 쓰는 것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조준변 선생님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이, 물론 이제 대학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대학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 학생이 지금 현재 봤을 때 어떤 대학 진학 이후의 삶, 어떤 식으로 좀 조언을 해주세요? 우리 학생이 그러니까 신경을 특히 써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학생은 지금 심리학과를 원래 목표로 했는데 자칫 오해를 하면 네네. 성적이 좀 안 되니까 다른 과를 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럴 수 이렇게 있죠. 들을 네네. 수가 있는데 네.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네네. 일단 우리 학생이 현실적으로 이 유치원 교사를 하면서 애들을 다뤄보니까 네. 너무 아동 발달 심리나 이런 것들이 궁금해져요. 네. 그럼 그때 그 전문성을 살려서 더 그렇죠. 공부를 더 할 수가 있게 예. 되는 거고요. 또 디자인을 해봐서 관련된 일을 해보다 보니까 내가 원래 이 사람도 좋아했고 네네. 심리학을 더해서 그러면 미술 치료를 해볼까 네네. 이렇게 계속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인 거지 네. 지금 뭐 성적 때문에 뭐가 달라지고 이런 건 네.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게 되니까 지금 자신감을 가지고 딱 빨리 한 방향을 네네. 정해서 준비를 하시면 아주 멋진 그런 미래가 펼쳐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제 주변에 심리학을 전공한 학생들도 보면 학부보다는 대학원 대학원에서, 이상의 네, 공부를 맞습니다. 통해서 뭔가를 네. 얻어내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던데 말이죠. 자, 우리 학생 설명 잘 들으셨죠?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셔도 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아,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조 선생님께서 조진표 선생님과 최은경 선생님께서 상담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학생의 꿈의 지도를 함께 좀 그려봐 주시면 어떨까요? 네, 지금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내신 성적 모의고사 5등급인데 성적에 대한 사실은 불편함이 좀 있지만 역시 지금 현재 여러분 추천한 직업 바로 유치원 교사, 출판물 기획자 그리고 편집 디자이너를 추천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그리고 대학 이후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꿈의 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3인 진수연 학생은 배려심이 많고 미술 쪽에 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디자인, 창의력을 보는 입학사정관제를 고려하고 이에 맞게 자기소개서와 면접 준비를 여름 동안 준비해야 합니다. 추천학과는 유아교육과 일본어학과, 대중매체 관련 학과로 미술 쪽 능력과 교육 쪽 능력을 합친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 관련 자격증을 따고 좋아하는 일본어를 보다 열심히 해서 일본이나 아동 관련 출판 기획자로의 진로도 전망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편집 디자이너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면 좋은데요. 아무래도 전문 디자인 기관에서 배우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학생의 꿈의 지도를 함께 부려보면서 저도 좀 마음이 좀 뿌듯해지는데 우리 학생 어떠셨어요? 네, 이제 정확한 과를 알게 네. 돼서 이제 내일부터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제 마음 잡고 성적도 향상시키고 꿈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열심히 다가가시고요. 좋은 결과 있으면 저희에게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진로에 대한 방향을 잡고 나면 어떠한 공부를 할 수 있는 동력을 그야말로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우리 학생들, 고삼학생들 좀 상담을 하다 보면은 학과보다는 대학을 중심으로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 상당히 많은데 그럴 때 어떤 걸 좀 고려를 해야 될지 최은경 선생님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학과 중심이 아니라 대학 중심으로 간다는 네네. 거는 합격을 위주로 그렇죠. 이제 선택을 네네. 하는 거기 때문에 들어가서는 전과나 복수 전공이나 다중 전공이나 뭐 이중 전공이나 이런 제도가 있는지 좀 알아보셔야 되겠고요.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경쟁률을 보고 네. 경쟁률이 좀 낮은 네. 초반에 경쟁률이 높지 않은 그런 대학을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능력 개발을 위한 진로 진학 상담 함께 해봤습니다. 조진표 선생님 그리고 최은경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우리 학생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은 시간이죠. 공부의 비법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두희 아나운서 그리고 이남승 선생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6월 모의고사 성적 때문에 많이들 좀 힘들어하는 학생들, 특히나 이 고3 재학생 학생들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기말고사 그리고 남아있는 수능 성적까지 올리는 비법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와 함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